네, 반갑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지지선에 일단은 도착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내려온 것은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지지선에 일단은 부딪혀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1% 오늘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만만치 않았습니다. 0.86%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이 일단은 매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좀 이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구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대형주 하락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 대형주 하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내려갔지만 중소형주들이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좌 상황으로만 따지고 보면은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이제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종목 간의 흐름이라든지 종목 간 배치 이런 구성을 조금만 잘했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개별주 적인 성격인데 개별 재료주, 즉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에만 해당되는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변동성을 조금 보였다. 그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지지선에 딱 부딪히면서 끝났죠. 지금 2575포인트, 74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내리더라도 2550포인트 이상에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FOMC를 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OM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게 수요일까지 이 영향을 좀 받는다 생각한다면 일단은 내일 한 번 더 내리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서주면서 반등 실마리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또 반등하는 모습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악재나 또는 이제 남아있는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 영향을 줄 것인지 봐야 됩니다. 물론 내일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그냥 유지가 돼도 어차피 아래쪽 지지라인이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은 그다지 걱정할 만한 조정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매수 의견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매수 안 하셔도 되는 날이고요. 매수를 꼭 해보고 싶다라면은 이제 막 돌파가 되고 있다거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특별한 거 없이 있다가 1시 반, 2시경부터 또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뭐 코스닥 쪽도 그다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거래소 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죠. 네, 마지막에 가서 조금 멈추는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매도해놨기 때문에 그다지 썩 훌륭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금융투자가 매도를 약하게 했어요. 마지막에 조금 더 받아주는 모습 좀 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워낙 거세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3,600억 정도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평소에 매수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거나 그동안 쌓아놨었던 모습에서 조금 덜어낸 듯한 느낌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네, 금융투자하고 지금 외국인하고 둘 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연기금이 쭉 팔면서 코스닥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뭐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 보험, 기타 법인, 사모펀드 등등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기관적 매도는 코스닥 쪽에서 많이 나왔다. 1,300억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은 완전히 폭탄이에요. 네,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저거 할 것이 다 떨어졌고요. 개별적인 재료,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60만원 돌파하면서 움직였는데, 저 변동성 구간은 일단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그렇다 치고, 포스코 홀딩스 도대체 왜 올라왔느냐, 증거사 리포트가 아침에 좀 나오긴 했는데, 리튬이나 지금 하고 있는 2차전지 사업 쪽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본업인 철강 쪽에서 뭔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중국 쪽이 좀 감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사 이익들이 또 나올 것이다. 근데 이 포스코는 아시죠? 본업이 철강이에요. 이 철강 쪽에서 아직은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개선이 일어나게 되면 기업의 어떤 밸류, 즉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 나머지는 다 전면입니다. 네.
현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7만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LG에너지솔루션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 정도만 조금 버티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변동성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네, 특이한 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의 그런 모습.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져봐야 뭐 1, 2%, 0. 몇 프로 막 그리고 진짜 많이 빠지는 것도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이렇게 빠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대형주가 3% 이상 빠져도 많이 빠진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네, 대체적으로 그냥 종목 간의 어떤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내려갔지만 계좌는 오히려 좀 잘 버티는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0만원 깨진 상태로 다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네, 이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LNF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이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보다 좀 덜 빠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이 하락했다라면 오늘 코스닥도 많이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중소형주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조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 종목도 많이 갖고 계시면 약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을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1067개 하락이고요. 하한가도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483개 정도가 오늘 네,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아침하고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332개가 상승, 551개 하락. 뭐 아침하고 특별히 달라진 거 없죠. 그래서 지금은 1600개 정도 종목군이 이제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락률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하락률 보시면 오늘 더코드라는 종목이 오늘 하한가, 코리아 코어라인 소프트, 뭐 이런 STX 이런 것들 좀 많이 내렸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14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전만 하더라도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후반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어요. 그 사이에 있는 거, 뭐, 9%까지 본다면 17개,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하락한 포인트가 일단은 조금 더 늘어났다 정도로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 포인트가 마이너스 2.97, 3%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한 종목의 숫자는 네, 지금 300개 정도, 그 다음에 300개, 3% 이하로 떨어진 종목군들은 나머지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3%라면은 일일 변동폭치고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상승률 보시면은요, 자, KTCS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동신건설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모아데이터, 엔텔스, 롯데손해보험까지. 그 다음에 노을, 정지테마주도 자꾸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KTIS도 오늘 상한가는 아니고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네요. 이런 쪽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 26개. 이것도 조금 늘어났네요, 오히려. 네, 그 분위기가 양극화되는 것 같죠.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더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식이고,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1.97.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마이너스 한 1% 정도, 네,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맞죠. 네,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1% 정도.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밀려서, 뭐, 개별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크니까 난 마이너스 한 2% 정도 됐다. 그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이너스 5%다, 6%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변동성 플러스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네, 1% 전후의 움직임이라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자, 오늘 기관적 움직임은요. 포스코 홀딩스 매수 많이 들어갔고요. 고퍼스 매수 있네요. 그 다음에 화학, 에코프로, LS. 대체적으로 좀 2차전지 쪽을 좀 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좀 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 또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좋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금융 섹터도 조금 매수가 들어갔고요. 고퍼스 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오늘 조금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 기관적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따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따라 안 보이면은 매도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SK
SK이노베이션, 삼성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레버리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서 단기간에는 조정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은요. SK이노베이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왜 사는 걸까요? 공매도 환매일 수 있겠죠? 네. 포스코 퓨처엠, ISC 등등등 매수가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도가 좀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1,100억까지 늘어나면서 매도 물량이 좀 커졌고요. 그 위에 포스코홀딩스는 1,300억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매도 규모가 아예 없진 않고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팔아먹는 건 진심인 것 같지만 삼성전자를 팔아먹는 것은 그동안 매수를 해온 행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거밖에 안 먹고 판다고 라는 식의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팔아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뭐 종목에 대한 어떤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거나 뭐 금액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금융 섹터들 이런 쪽도 같이 골고루 다 팔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배당을 노리고서 3월 배당 노리고서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배당보다도 일단은 시장에 대한 그 매수보다 관망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더 많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OMC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뭐 그다음에 반등의 어떤 소지나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이 압박감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다. FOMC가 지나가야지만이 이벤트 해소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초반에 뭐 조금 고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딱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었기 때문에 네,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요. 편안한 상태로 시장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방송 들으실 분들은 네, 저녁 9시까지 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